네, 현재 시간 8시 22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공교롭게도 보니까 올해 들어서 1월 말에 이제 딥시크 쇼크 있었고 네. 그때 저희 설 연휴 쉬고 왔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번엔 또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기에다가 또 AI 데이터 센터 공급 과잉 우려까지 겹쳐지고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미증시가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또 많이 안 좋아지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관세는 우리 작년부터 알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냥 조정이 나오니까 어떤 핑계거리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3월 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주말을 넘기면서 어떤 극적 타결이나 협상이 있을까 싶었던 게 막판까지 좀 기대를 했던 거죠. 막판까지 기대했던 예. 게 좀 무산됐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ISM 제조업 지수가 헤드라인 자체는 50을 간신히 넘겼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좀 우려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8%나 빠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두고 왜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투자 규모를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AI 데이터 센터 공급이 과잉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요즘은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장면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듣게 되지 싶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젤렌스키 예. 대통령의 그 회담, 네네. 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나오네요. 저 팔짱 낀 모습이나 저 정장 없이 정장 안 그렇죠. 입고 하는 저런 모습 예. 처음부터 듣고자 하는 그건 없고 끼어들기 참 이런 것들이 야 이게 우리는 원래 그 심리학자들이 볼 때 이게 팔짱을 끼는 자세 자체가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네, 나는 좀, 벌써 방어적이고 적대적일 때 나오는 제스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그러면 단순하게 보자면은 우리를 도와라 말아라 그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네. 엄청난 어떤 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양대 세력의 어떤 적대감이 저 화면에서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는데 변수가 너무 많네요. 오늘은 또 대책 어려서까지. 그렇죠. 예. 그럼 수수료 무서워서 거래 못 합니까? 자꾸 수수료 얘기하는데 혼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대체 거래소가 60여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제 경쟁 구도의 첫 발걸음을 뗐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글쎄요. 예. 인구 많고 부자 많은 데야 마트가 몇 개가 들었어도 괜찮지만 그래요. 자 가시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이거 3월 첫 거래 우리가 보통 3월이 뭔가 진정한 새해 같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개학을 하고 오늘 맞아요. 계약한 네? 학교 그런 네. 시기인데 그리고 또 3월은 통상적으로 좋았거든요, 증시는. 네. 근데 이거 첫 스타트가 안 좋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의 주가림이 워낙 안 좋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휴장을 했었던 그 시기 동안 미증시가 안 좋았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해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했었던 해에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좀 안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과거 통계. 예, 그래서 과거 통계상 우리가 봤을 때 3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많이 반영이 되는 시기이고 3월 중후반부터 좀 나아진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통계 결과고 네.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미증시가 왜 빠졌는지, 미국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트럼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겁먹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주가의 레벨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고 소비 심리 지수가 안 좋아지고 소매 판매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치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수치들을 감안하면서 그리고 또 3월 달에는 미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거의 통계를 보더라도 일단 미증시가 저는 전반적으로 좀 꺾이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12월 달과 1월 달에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25년도는 그래도 미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미증시가 많이 올라온 것은 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뭐 통계적으로는 3월 달에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리고 뭐 이 하단을 지지해 줄 만한 여러 가지 수치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필요하지 않나. 전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예정대로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20%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이게 협상의 카드로만 쓰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인물이 트럼프이지 않습니까? 예. 생각보다 굉장히 역시나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뭐 소비에 대한 부담감, 둔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자체가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시장에는 많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뭐 CPI라든지 PPI가 지난주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PCE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 계절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계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만 가지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 미증시가 버텨낼 것이고 미증시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율이라든지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분석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대응의 영역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역시나 좀 꺾일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관세라는 이 부담감이 원래부터 시장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지만 실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이제 심리적인 위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미국에서도 JP 모건이었나요? S&P 500의 EPS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한 자료가 있는데 네.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를 통해서도 EPS가 약 4%에서 5% 정도가 훼손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다만 역시나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 주가 측면에서는 볼 것 같으면은 그 갑자기 이제 배트맨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냈던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12월 10일, 11일 그 무렵에 이제 훅 한번 개법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시선을 끌었지만 그 위치로 가버렸죠. 거기다 테슬라는 거의 뭐 트럼프 당선 직후 이제 한번 랠리 시작할 때 그 레벨까지 다 밀려와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약간의 허니문 기간 동안에 그 랠리가 그냥 일장춘몽처럼 그냥 원위치 해버렸어요 지금 다. 네.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은 이제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결국은 이 조정의 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이제 꺾일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급락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일단 저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우존스라든지 네.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우하고 S&P는 더 예, 빠질 수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랠리가 이어졌었는데 예. 최근 2, 3주 동안 낙폭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강달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달러 강세가 아닌 약세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를 외치고는 있지만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결국에는 미국의 그 경기 자체라든지 지금 달러 강세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약간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선진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가 있는데 최근 반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몰려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면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지금 미 국채가 빠지고 있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기업들의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좀 품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가 깨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어쨌든 경계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5년도 들어서 결국에는 국내 증시라든지 중하권 증시가 미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를 약간 쳐내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네. 우크라이나와 유럽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약간 애매하게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미국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짓고 달러를 매도하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달러 약세는 더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과거 S&P 500의 뭐 기본적인 PER이라든지 PER 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다라는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증시도 지금 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조정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좀 섹터를 좀 골고루 이제 분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또 이 정도의 체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빅테크 쪽으로 지금 과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빅테크 특히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 아니면 AI 관련주들 이렇게 우리 서학개미 분들 이제 뉴욕 증시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인 과도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죠. 이제 산업 같은 예. 경우는 저는 성장하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AI 산업은 성장하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정을 받을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뭐 빅테크 위주로 매매를 많이 했었던 상황이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되는 부분들과 앞으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이익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 시장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요. 그 자금들이 어쨌든 수익을 확정짓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긴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경우에는 미국에서 매도를 하고서 그 자금들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8% 밀리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600% 정도가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이 어떻게 보면 조정의 초입 단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중하권에서 그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리즈가 엔비디아 물품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할 만한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지금 부각이 되면서 8%대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8% 정도 밀렸다라는 것은 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기업 자체라든지 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우리가 무작정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가가 빠르게 움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아래쪽에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 뭐 지수 측면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제일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4% 살짝 넘었을 정도였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 SK 하이닉스는 20만 원 안착이 이렇게 힘들고 삼성전자 좀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벌써 이거 뭡니까 한 2주째 이제 하락세에 접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밀리면은 이것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또 가라앉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오늘이. 네,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예. 당시에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입되는 기업이 없고 편출 기업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도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도가 될 때 바스켓으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하반 경직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이제 미증시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지금 미증시 레벨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은 네. 거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번 하는 이야기죠. PBR 기준으로 0.9배를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는 메리트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 할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이 반대급부를 통해 가지고 디커플링이 되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증시가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서 천천히 서서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반대로 좀 반대급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둔화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반복이 돼 왔었던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HBM과 관련되어 있었던 한미반도체라든지 주가의 약세를 보였었던 기업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듣는 기업들 중에서 원희가 EPS 같은 기업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달에 저점을 잡고서 이제서야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원희가 EPS 같은 경우는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굉장히 멀어졌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레거시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반감되어 있는 상황은 맞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식을 매매할 때는 성장성이라든지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안정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 경제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가지고 IT 세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D램 쪽에 대한 수요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낸드 쪽에 대한 자연 감산을 통해 가지고 낸드 쪽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하반기에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6개월이나 지금 선행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레거시 쪽은 그래도 하반 경직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버텨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부터 또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은 연기금들이 매수를 이어가느냐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를 이어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어렵고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미국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만 놓고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8월 달에도 큰 조정을 한번 받았거든요. 작년 8월 달에도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한번 부각이 되면서 7월 달에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가 한 차례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증시 레벨 자체가 2,9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500포인트까지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버텨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거는 진짜 이제 미국 주식 자체가 좀 어떤 기대감으로 선반영돼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또 뭐 조정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 또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게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나오잖아요. 좀 실제로 지표 자체가 뭐 센티멘털적인 지표라고 하더라도 조금 뭔가 경기 자체가 조금 위축되는 국면이다, 뭐 둔화되는 국면이다.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은 쉽게 둔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만 나홀로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안 좋아지면.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은 불경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침체도 뭐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고 우려도 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우려할 수 있지만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미 전체적인 역사상으로도 몇 차례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는 지표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적인 측면들을 많이 반영하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심리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지표들, 뭐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심리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란 인물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 증시가 침체로 들어가거나 뭐 불경기로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해서 2차례 정도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이번 주 후반에도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고용지표가 너무 많이 부러지지 않는다면 지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몇 지표만 부러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까 전에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2년 동안 600%가 올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추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600% 상승한 분을 전부 다 반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폭락보다는 횡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부정적인 견해라든지 신뢰를 많이 갖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자금이 어쨌든 크게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는 환율이 많이 올라왔지만 환율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번 주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미국이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매도가 나오면 그 자금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좀 봐야겠지만 앞으로 추세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 증시가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서 2월 달에도 한 차례 저점을 찍고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무조건 좋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미국이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렇게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 이렇게 우리 국내 전국은 굉장히 뭐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 왔지만서도 그 와중에 우리 증시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좋은 걸 갖다 쫓아오면서 시장은 뭘 내다보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나 싶은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의문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밀리기도 하고 조금 더 달려줘야 할 만한 시점에 외부 변수 특히 뉴욕 증시가 이제 휘청거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왔고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의 전국은 계속 혼란스럽겠죠. 이 부분도 시장으로서는 좀 그거 하겠는데 우리 이번 부장 보시기에 결국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하나의 의문인데 왜 이렇게 팔까요? 네. 한번 그쵸. 그들의 속내를 한번 짐작해 본다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작용하는 것 같죠. 네, 정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메리트가 어떻게 보면 좀 반감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어쨌든 3월 말에서 4월 초에 공매도 재개가 되죠. 근데 공매도를 할 수 없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현물 시장만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파생 시장에서 포지션을 만들어가면서 현물에 대한 대응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만 매도로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퇴색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말 이후에 4월 달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만약에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공매도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파생 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파생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여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SCI 리밸런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좀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미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좀 시차를 두고 본다면 미증시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장에서 빠져가지고 전부 유럽 가는지 뭐 독일이고 유로스톡스고 보니까 어제 그냥 뭐 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달러 좀 네. 떨어질 때 유로가 지금 또 올라가고. 유로가 올라가고. 네. 참. 거기다가 지금 우리 이본 부장님은 지금 대체거래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대응 뭐 저는 네.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대체거래소 저도 내용 좀 보고 왔는데 네, 네, 네. 사실 뭐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글쎄, 가장 오늘부터 빠르게 한번 될 실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크게 신경 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당장, 이제 근데 당장 지금 원래 8시 40분부터 호가 시세가 좀 잡혀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는 이제 그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이 8시 이제 개장 전 호가가 8시 30분부터 50분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 50분에 또 시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잘 정리 안 되죠. 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체크하실 것은 매매를 하실 때 예. 내가 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더 유리한 쪽 거래소를 이용해서 매매가 체결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걸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뭐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수수료 뭐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10개 기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3주차 때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예.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는 구간이 아닐까. 과도기. 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넥스트레이드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과거처럼 시간외 단일가 거래를 한다면 네. 그때 이제 단일가 거래가 넥스트레이드로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하고 싶은데 예. 그 기업이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딱 지금 저는 50분 이 되니까 정도까지. 잡히긴 하네요. 아 그래요? 잡히긴 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호가 주문 접수를 받고 50분에 시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4% 하락 예상되고요. 2,521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73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5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3,800원. 아무래도 엔비디아 급락 영향 또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호가에서 좀 많이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12만 7천원. 현대차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아는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4,500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4%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호가 다시 보합으로 나타나네요. KB금융이 2.6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6,200원으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8% 하락 예상됩니다. 11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HLB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89,400원, 에코프로가 2.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천당제 0.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5천 원. 리가캔바이오가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 지금 호가에서 8% 좀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3.7%가량 하락했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 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4%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쪽 조금 낙폭이 커질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좀 개장 이후 상황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예. 아까 처음에 떴던 숫자 2,520, 뭐 지수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레벨이긴 한데, 네. 저게 이제 진정성이 있는 동시효과인지는 한번 열어봐야 되겠네요. 열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미국보다는 덜 빠질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아, 미국보다는요. 예. 어떤 하반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우리가 그렇죠. 미국 빠지는 낙폭을 갖다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참 쉬는 것도 그거 해. 어제 우리 장 열렸으면은 금요일날 뉴욕 반등 조금 반영했을 텐데 네. 그거는 반영 못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금 동시효과가 지난 주말 거하고 어제 거하고 섞어서 같이 반영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야,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거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우리 이 본부장님도 대체 거래소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해서 명쾌한 그게 안 나오는 거 보면 저 부분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로서도 좀 혼선이 있겠다. 일단 한번 겪어봐야겠네요. 한번 부딪혀봐야 되겠네. 네, 저도 뭐 내용은 다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네. 사실 겪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종목이 1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3월 24일부터는 이제 종목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체거래소 생긴다라고 해서 뭐 유동성을 많이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종목 선택을 잘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대체거래소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 흐름에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할 게 굉장히 많죠. 네네. 미국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그래요? 아, 맞아요. 트럼프도 있고요.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양회 개막하죠.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뭐 재정 정책 어떤 내용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요. 그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작년이 아니라 계속 해왔던 것 네.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좀 소비 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게 민간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딥시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부분들, 민간 기업을 살리겠다, 소비 진작을 하겠다, 트럼프의 이런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이랑 큰 나라와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한일령 해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중국 쪽에서는 양회를 거치면서 어떤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냐면 AI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730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300조,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170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중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로봇이라든지 AI 쪽에 대해서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저렴한 뭐 GPU라든지 그런 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고효율의 그런 AI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육성이 되어 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중국 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엇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뭐 재정 적자율을 4%가량 높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국채 발행 규모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 적자율을 높인다, 4%까지 한다라는 것은 뭐 자금을 많이 뿌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의 M7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 중국 AI 관련주들이요. 그렇죠. 예.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선반영됐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내수 진작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중국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된 이후까지 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이번에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사실 그러고 보니까 텐센트 같은 거는 잘 버티고 있네. 네. 중국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 증시도 좋기 때문에 이 말이 좀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과거에도 항상 이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정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신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 증시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이제 신국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넘어올 만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증시의 강세 기간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좀 길어졌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신국 쪽으로 자금이 넘어오는 흐름이 중화권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몇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중국이 강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이 강했었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었던 시기에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그런 수치상으로의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과 중국의 주가 흐름 강세라든지 경기 부양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은 보이면서 우상향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스닥 쪽이 낙폭이 조금 더 커질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오히려 또 코스닥 쪽이 더 좋을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중소형주 쪽으로. 이게 근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꽤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심리 자체가 지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제 미증시가 급락을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눈여겨보시는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에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호가창이 얇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오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실리지 않는 하락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는 다시 한번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지수의 하방 위치 정도를 하단 밸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대체 공휴일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휴장하고 이제 3월 이제 개장이 됐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는 양상이고 뭐 피어 앤 그리드 같은 경우도 좀 공포에 좀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 지수 빅스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과매도 국면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경기와 관련된 심리적인 지표 자체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쉽게 둔화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죠. 또 여기 트럼프 관세 정책까지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하락합니다. 2,521포인트. 코스닥 0.7% 떨어집니다. 73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 떨어집니다. 호가와는 좀 다른 분위기네요. 지금 54,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6% 약세입니다. 185,1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7% 하락합니다. 34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으로 111,400원이고요. 현대차가 1% 떨어집니다. 197,700원. 기아가 0.7% 하락하면서 92,4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0.3% 올라갑니다. 18만 4,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떨어지죠. 44,050원. 네이버가 0.9% 하락하면서 20만 5,500원이고요. KB금융도 하락합니다. 7만 8천원권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바이오 섹터가 좀 견조하게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고 코스닥 쪽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6% 올라갑니다.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38만 9,500원. HLB도 1.4% 상승합니다. 9만 60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5% 떨어집니다. 11만 6천원. 에코프로도 하락 중이죠. 6만 1,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강보합권으로 34만 3,5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 소폭 하락합니다. 10만 9,700원, 삼천당장 1.9% 약세입니다. 지금 현재 2%까지 떨어지며 18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나흘 연속 주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5% 떨어집니다. 6만 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 거래일 연속 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이 5.8% 하락합니다. 29만 9천 원에 거래되면서 역시 이 거래일 연속 하락세에 이어집니다. 파마리서치는 2.58% 상승하면서 29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좀 많이 단기간에 올랐던 종목들은 좀 차익실 물량이 나오고 있고 좀 대형주 쪽의 바이오 섹터는 오히려 지금 견조하게 하단이 좀 지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들 흐름은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4% 이상 올라갑니다. 77,600원 선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2.8% 상승합니다. 21만 9,500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2% 상승하면서 14,260원이고요. HD 현대미포도 1.8% 올라가고 HD 현대중공업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외에는 히토류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세노텍이 12% 급등합니다. 1,019원 흐름 이어지고 있고 티플렉스도 1.4% 올라가고요. 노바텍도 1.3% 올라갑니다.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각각 6%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중국의 20%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히토류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뭐 조선기자재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니까 그 밑단에 이제 밸류체인 쪽인 이제 조선기자재 쪽도 좀 좋습니다. 지금 화인베스틸이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1,152원이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2% 상승합니다. 하나 엔진도 3% 상승하면서 23,400원이고 KS 인더스트리도 1.7% 올라가고요. 일승도 0.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광 4% 상승 보여주고 있고 성광벤저도 1.6% 오름세입니다. 동방성기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9% 급등하고 있습니다. 64만 5천 원권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단기 좀 조정을 겪었다가 다시 한번 오늘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8% 급등을 보이면서 64만 5천 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3% 상승합니다. 6만 5천 원. 현대 로템도 8% 이상 올라가면서 8만 4,600원이고 한화시스템도 4.9% 강세. 32,050원. 그리고 S&T 다이내믹스도 6% 강세로 33,35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흐름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74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5억 원, 2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10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6억 원, 1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선물에선 1,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2원 40전 하락한 1,46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섹터는 확실히 강하네요. 뭐 방산주, 조선주 이쪽이요. 그죠? 예. 2,520은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뭐 마음 놓을 수는 없는 지금 그림인데 지금 원전은 어때요? 원전 관련주요? 예. 제가 볼게요.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예,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큰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방산주라든지 이쪽은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예. 뭔가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야, 그 왜 우리 증시에서 한때 유행어 태조 이방원 아, 약간 좀 족보는 이상하지만 네네. 그 저기 뭐야 아버지가 태조고 예. 그런데 뭐 그래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결국 조방만 남았네요. 조방만. 조방, 예. 조선 예. 방사는 그때 이후 그때 그 신조어가 나왔을 때 이후로 태가 뭐였죠? 예? 태가 뭐였죠? 태양광 아, 너무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순간. 참 아련하죠.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은. 네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 중다. 예. 그런 상황. 야, 지금 이번 부장님. 네. 이렇게 지금 오늘 시장 흐름에서 뭐 특징을 짚으신다면요. 일단 특징적인 거는 미 증시나 유럽 증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네,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기술주가. 일라이릴리만 그죠. 보니까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예. 오늘 우리 바이오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알테오젠이 나름대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어쨌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쳐내면서 뭐 나토 쪽에서도 계속해서 군비 증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주와 방산주 그리고 바이오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슈,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섹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시장이 좀 굉장히 답이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인과율과 맞지 않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뭔가 원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우리가 1월달, 2월달 로봇주라든지 정말 강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조선과 방산이 살아있는 것은 결국엔 숫자가 따라오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숫자가 찍히는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질 4월 달까지도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약간은 방어적인 포트를 어느 정도 구성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어적인 포트라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까지 방어적이진 않지만 제약바이오도 약간은 방어적인 포트로 제약바이오. 예, 제약바이오랑 좀 넣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 기업을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식음료 관련주들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월 달이랑 2월 달 같은 경우는 로봇주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몇몇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빠질 거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군들을 조금 담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방어 섹터 하면 통신 섹터도 예.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뭐 통신. 폭 자체가 크진 않은데 또 이게 때마침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네. 이거하고도 뭔가 좀 관전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죠. MWC라고 하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AI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SKC 같은 이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지금 거기 가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엔 통신주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SK텔레콤이라든지 K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 기업들도 결국엔 지금 AI를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종목을 압축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할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솔리드라든지 HFR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픈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픈랜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 장비 쪽도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인프라 투자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리드와 HFR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페인에서 열리나 봐요. 모바일 네. 월드 콩그레스.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실제 그것까지도 있나요? 어떤 뭐 신규 주문까지도 다 체결되고 그런 건가요? 여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기술과 제품을 알린다. 네, 알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물밑 작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CES와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굉장히 큰 박람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묻혀 있죠. 대신 이제 우리가 원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한다면 그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과거에는. 예. 뭐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뭐 최근에 뭐 애플도 신제품이 나왔고요. 중국 쪽에서도 뭐 샤오미라든지 계속해서 요 IT 세트 수요가 자극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급락이라는 엄청난 이슈,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IT 장비주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CXL, 소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TLB라든지 심텍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이게 전부 다 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를 저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좀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매수 보여주고 있고 선물에서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사고 있는 종목 보니까 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아하. 예,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예. 알테오젠, 카카오, 현대로템, SK텔레콤, 삼양식품, 성광밴드, 뭐 다 조선 기자재 아니면 방산, 그죠. 예, 또 제약바이오 이쪽이네요, 확실히. 이따 뭐 중국장은 어떨지 몰라도 일본이 지금 니케이가 한 1.4% 빠지는데 뭐 코스닥도 비슷합니다만 우리 코스피만 보면은 지금 이거 플러스 돌릴 기세예요. 지수를. 오늘 예. 그죠?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 뭐 빠르게 낙폭 줄여내면서 지금 약보합권이니까. 예. 이상하게 2025년은 한국장이 세네. 그죠? 우리나라가 좀 셀 때도 되지 않았나요? 셀 때도 되지 예. 않았느냐. 예. 그동안 너무 소외됐었다는 거죠. 네. 예. 아까 이렇게 중국 양회 얘기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자꾸 이제 요즘 들어서 뭐 한한령 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면도 있잖아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도 트럼프 집권 이후에 중국에 관련된 뉴스나 중국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공격이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냥 남들 25% 때리면서 추가 관세 10% 정도 얘기만 나오고 이런 네. 상황인데 뒤에서는 또 물밑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고 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은근히 그 와중에 중국은 우리 한국에 우호적인 네.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한령 해제 그러고 있는데 실제 이 소비주, 화장품, 뭐 여행, 엔터 이거 네. 기대해 볼 만합니까? 네, 일단 뭐 트럼프가 생각보다 중국을 세게 못 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 때리고 있는지 못 때리는지. 못 때리는 게 아닐까 못 싶어요. 때리는 게 저는. 아닐까?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국채도 좀 사줘야 될 것 같고요. 아하.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계속해서 대립을 하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좀 우호적으로 지내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엔터주라든지 몇몇 업종군들의 주가 변동성이 꽤나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 화장품주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뭐 면세점 관련주나 카지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만큼 시세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던 상황에서 화장품이나 게임주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로컬 제품이라든지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엔터주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한령이 시행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그 용어 자체를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2016년도, 2017년도에 사드 배치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은 매출단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은 컨텐츠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씩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문화 컨텐츠 시장이 2,500조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개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컨텐츠 미디어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엔터주들은 좀 올라왔으니까 컨텐츠 미디어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확실히 지금 코스피가 조금
삼성으로 전환이 됐네요. 어. 예. 아니, 보합권이네요, 보합권. 보합권 예. 왔다 갔다 하고 예, 있죠. 예. 그 이제 우리 이 본부장님께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그러면 엔터나 이런 여행 뭐 소비 관련 여쭙는 이유가 참 그렇거든요. 저희 채널 포함해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방송에서 떠들면은 꼭지더라 하는 거죠. 예? 그쵸. 그래서 방송에서 떠들면 꼭지더라 하기 때문에 저희 뭐 머니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시면서 저기서 뭐가 언급됐다 해서 그걸 사볼까 하시는 생각보다는 아 저쪽에 또 그동안에 뭐가 시세가 났나 보다 뭐 좀 이렇게 역발상이 필요하죠. 역발상이 예. 필요한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이런 어떤 주식 채널, 경제 채널을 좀 활용하셨으면 싶기도 하고요. 작년에 국장 탈출 진흥순이라 했는데 네. 머리 나쁜 사람만 다 미국 갔어요 작년 말에. 지금 다 고생하고 계시잖아. 여기도 국장 탈출은 진흥순, 저기도 국장 탈출은 진흥순. 저도 그거 몇 번이나 여기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유 가서 지금 또 몇 달을 고생할지 몇 년을 고생할지. 팔란티어도 지금 희한합니다 이거. 125불 갔다가 지금 뭐 다시 또 80불, 85불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 대차익 꺾이고 나면 지가 올라가면 100불이에요 이제. 100불 가면 또 본전 생각날 사람들이 많고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뚝 부러지고 나면은 좀 이제 고단한 장이 온 것 같아요. 쭉쭉쭉 네. 우상향 할 때는 편한데. 그래서 왜 역발상으로 패닉바잉 나올 때는 이제 또 분할 매도 구간이고 그러니까 패닉셀 구간일 때는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는 분할 매수 얘기 구간이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참 손이 그렇게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